됩니다. 저는 사실은 돌봄 경제라는 용어를 연초부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계속 예전부터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주말에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이때까지 생각한 돌봄이라는 것은 되게 비공식적이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사실 사회나 더 거시적인 측면이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 단어가 딱 제 마음속에 매치가 돼서 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제 돌봄이 좀 바뀌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성격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사회화되고 저희가 장기보험 도입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돌봄의 사회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사회화되고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누구나 겪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돌봄과 경제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했을 때는 예전에 아마 경제에 더 초점을 찍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돌봄을 잘하기 위한 경제를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돌봄 경제가 이제는 좀 어울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는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해서 예전보다는 돌봄을 인력으로만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행히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과학기술은 저희가 돌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욕구,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돌봄 경제는 사실은 좋은 돌봄을 누구나 받고 싶고 하고 싶겠죠. 이것을 위한 수단을 경제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 경제에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봄 경제가 아니고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과 경제를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수립 배경하고 저희가 돌봄경제의 정의를 핵심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망과 기대효과, 네 번째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뒤에 유지연 박사님이 더 자세한 연구 범위나 연구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 15분으로 좀 짧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고 있고요. 배경하고 해외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인구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계속 인구가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엔 인구가 감소를 할 것이고 가장 저희가 그 케어와 관련돼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크게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 부양에 대한 정도는 크게 감소를 했지만 그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을 중심으로 한 케어의 그 필요성이 크게 증가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총 부양비는 최저점을 찍고 증가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인구 증가에서 케어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85세 이상, 75세에서 84세, 요 후기 노인이라고 하는 인구의 규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령화율뿐만 아니라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노인 인구의 규모라고 생각을 듭니다. 즉 이거는 케어가 얼마큼 필요한 비율이 얼마큼 필요하냐가 아니고 얼마큼 그 대상자 수가 증가를 하는 것에 좀 주력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60만 명 정도가 있지만 67년에는 51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인과 함께 케어의 주요 대상은 장애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인구도 2003년 대비 17년에 254만 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초점을 두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장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장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두 가지 이중고를 갖고 계신 케어의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욕구는 의료적으로 아직까지 미충족된 욕구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전체 인구에 비해서 높고 장애인은 한 20% 정도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ADL 제한 대상자라고 하는 저희가 아주 직접적인 스스로 식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목욕을 한다던가 이런 것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약 9% 정도 수준이고요. 그 외에 좀 더 넓게 식사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일상생활에 가사 활동을 한다던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약 24%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은 약 30% 정도는 작은 도움이든 큰 도움이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대부분 다 인력이 가서 했다라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계속 인력이 하기에는 인력 인구 구조상 부족 어려움이 올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기요양 인정자는 ADL 제한자, 즉 식사와 같이 아주 필수적인 기능상태 제한의 비율인데요. 거의 비율적으로는 크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9%로 보고 있지만 2031년에 한 10% 정도로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율은 얼마 증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 인구 규모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수에 있어서는 크게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1년도를 되면 126만 2천 명까지 ADL 제한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ADL까지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인들이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것을 전체 인구 대비의 비율로 바꾼다면 훨씬 더 지금에 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제가 느끼기에도 과거 10년 동안 돌봄과 관련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도입했는데 2014년도에 급여비가 한 3조 9천 약 9천억 정도로 돼서 한 4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된 18년도 장기요양 통계 연구를 보면 7조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동안 3조 이상이 확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수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급여에 대한 욕구라던가 사람들의 요양에 대한 케어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돌봄이라던가 주거 서비스라던가 이런 케어와 관련된 욕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속도가 저희가 과거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력에 대한 투입이 필요하겠지만 향후에는 오히려 돌봄 인력의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가까운 일본이 지금 급격한 고령화를 통해서 돌봄 인력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저희도 이것에 대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돌봄 경제의 정의는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 보육, 교육, 장애, 장기요양 서비스 등과 같은 일체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 범위에서는 이 보건의료, 보육, 교육, 장애, 장기요양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고 장애와 노인에 더 초점을 주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광의의 돌봄 경제는 그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돌봄 경제를 하는 목적은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히려 앞에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더 주요한 목적이고 저희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초점을 두어야 될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기존과는 어떻게 다를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는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식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직접적인 케어 인력의 일자리였다면 향후에 그 돌봄경제에서 육성할 수 있는 돌봄경제를 통해서 기대되는 일자리는 보다 기술을 개발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케어가 아니고 간접적인 영역의 부분의 일자리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돌봄경제 범위와 핵심 내용은 일단 유지영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왜 돌봄경제 전략 수립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는 사실은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죠. 케어 중심의 직접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2차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근데 또 다른 한 영역에서는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기술 발달이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그 산업의 영향을 크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돌봄경제 전략을 왜 세워야 되느냐 했을 때는 이 주 영역이 만나게끔 해주는 게 저희 연구에 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IoT나 AI나 5G나 이렇게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했고 빅데이터나 이런 저희가 상상을 초월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략 수립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